오늘 이 안에서 보고 들은 것을 밖에서 발설하면 절대 안 됩니다. 목숨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옛것의 정취도 느끼고 그리고 사색하며 고즈넉히 산책을 즐기고 싶다면 뭐 단연 운현궁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궁궐인데 다른 궁궐하고 다르게 뭐 단장이 낮고 문턱이 낮다 그럴까요? 그래서 마치 이웃집, 옆집 놀러 가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유는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입장료가 프리 무료예요. 입장료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운현궁 들어오면요, 여기 QR 체크를 해야 되죠. QR 체크 카카오톡 열고 흔들면 나옵니다. QR 코드가 나오죠. QR 체크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열 체크를 하고 들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운현궁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운현궁은 궁이지만 실제로 왕이 여기서 국정을 논했던 그런 공간은 아니죠. 임금의 아버지, 그러니까 고종의 아버지인 흥선대원군의 여기가 사저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흥선대원군만큼 명과 암이 극명하고 호흡 불호가 극과 극으로 나뉘는 이런 논쟁적인 인물이 또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흥선대원군 때는 세도 정치가 극에 달했던 때죠. 장동 김씨, 그러니까 안동 김씨 이 세력들에게 싹수가 있는 왕족들은 항상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살았다고 하는데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발톱을 숨긴 정도가 아니라 날씨! 흥선일씨! 잔치가 벌어졌다 해서는 그 대감께 문안 인사 좀 드리러 왔건만. 저것 좀 보시오. 저놈은 왕손인지 개인지 모르겠구만. 그래서 저놈을 안 죽이고 살려놓은 것 아니에요. 정말 그 낭인들하고 다 어울려 다니며 상갓집 개소리까지 들었다가 끝끝내 모든 권력을 한 손에 움켜쥔 흥선대원군. 이런 생존 방식부터가 이 역시 논쟁적인 사람 아닐까요? 소슬대문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벌써 일반 집이 아니죠. 이 정도 소슬대문이면. 이 안에 격이 어떤지 그 위상을 알려준다고 하는데요. 들어오자마자 만나는 노환당, 여기가 이제 흥선대원군의 사랑채입니다. 그 당시 모든 권력을 갖고 있던 흥선대원군을 만나기 위해 수많은 정객들이 바로 이곳을 찾았겠죠. 벌써 이 노환당도 들어오자마자 일반 사대부집 개인집에서 쓸 수 없는 이런 높은 기단, 이것이 이 건물에 벌써 그 격을 알려주는 거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둥, 이 기둥도 보통 기둥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왕실에서만 쓰는 그 백두산 적송이라죠. 그러니까 왕실의 부자재를 그대로 갖다 여기다가 쓴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건 그 당시 방부 처리를 워낙 잘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원형이 그대로 잘 보존되고 있는 거라고 합니다. 조선시대에 조성된 궁궐 중에 유일하게 화재의 피해를 입지 않은 곳이 바로 이 운현궁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조선 말기의 건축 양식이 제일 잘 보존돼 있어서 여기를 뭐 건축 박물관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 노환당이라는 글씨는 워낙 이제 학문적 예술적으로 추사 선생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추사 김정희 선생의 글씨를 하나하나 집자해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제가 제주도 편에서 한번 찍은 적 있죠. 세계 최고의 그래픽 디자이너 추사 김정희 선생, 세계 최초의 최고의 실력의 그래픽 디자이너. 훨씬 더 제목이 섹시하죠. 그 영상도 한번 함께 봐주시고요. 자, 요 안에서 이제 그 당시 수많은 개혁 정치가 논의가 됐을 겁니다. 흥선대원군이 뭐 이쯤에 앉아 계셨을 거고요. 찾아온 정객들이 여기 있었겠죠. 근데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들지 않으십니까? 흥선대원군의 개혁 정치는 문벌타파 인재등용, 그리고 조세개혁, 붕당의 온상이 되어버린 서원철폐,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 당시 기득권 세력인 양반들이 들으면 정말 그 정이 극렬했을 그럴 건데, 여기서 얘기하면 제 생각에 여기 있는 저도 듣고 마당에 마당쓸 든 사람도 다 들을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이래서는 안 되죠. 그래서 이 노환당에서는 여기까지 와서 저 안을 꼭 한번 봐야 된다고 그러죠. 여긴 뭐냐 하면, 자, 저 안에 있는 저곳, 저기 은밀한 밀실입니다. 저 밀실은
정말 흥선대원군의 최측근, 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하고 진짜 모든 그 논의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노안당에서는 좀 밀실을 한번 보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 이어지는 이 공간이, 여기는 성인이 한 20명 이상 좀 앉을 수 있던 그런 공간인데요. 여기 이제 그 밀실에서 이제 이야기하고 여기 나와서 연회를 즐긴 연회 공간이라고 하죠. 조선시대 총 4분의 대원군이 계셨는데, 아들이 왕에 즉위했을 때 살아있던 대원군은 흥선대원군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네, 꼭 명심하겠습니다. 잘하는구나, 우리 아들. 잘해. 응? 고종 즉위했을 때가 12살 소년이니까 당연히 아버지의 섭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19세기 후반에 모든 권력이 이곳에 집중되어 있었으니까 당연히 보안이 최고입니다. 오늘 여기서 보고 들은 걸 밖에서 발설하다간 목숨을 부지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이 정도 보안의식만 있었다면 참 요즘 이 세간이 시끄러운 LH 사태요? 뭐 이런 게 있었겠습니까? 참 100년 전보다 지금 나아진 걸까? 이런 생각까지 좀 드네요. 흥선대원군의 포부와 좌절이 함께했던 곳, 이곳은 노락당, 그러니까 이 운현궁의 안채입니다. 운현궁 노락당, 바로 여기서 15살의 고종과 민비, 그러니까 명성황후의 가례, 혼례가 펼쳐졌던 공간이죠, 여기. 이 노락당에서 이 세월의 무게를 느낍니다. 이게 뭐냐면요, 운현궁하고 먼저 딱 떠오르는 게, 만약에 운현궁의 봄, 뭐 운현궁 아씨 뭐 드라마, 또는 TBC 운현궁 스튜디오, 여기가 떠오르면 이제 저나 저보다 윗세대고요. 저보다 좀 아랫세대들은 뭐 공중파 드라마 궁을 떠올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진짜 신세대들은 뭐 TVN 드라마 도깨비를 떠올린다고 하는데, 야, 이렇게 제가 지금 나이가 들어가네요. 9세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도깨비가 떠오르는 이유는 바로 저쪽에 있는 지금 저 프랑스풍의 건물 때문입니다. 양관이죠, 양관. 저 양관은 일제가 흥선대원군 손자에게 헌납하는 형식으로 지었다고 하지만, 사실은 저 양관에 정말 처음에 지어진 목적은 이 운현궁 이쪽을 감시하는 목적으로 지었다고 하죠. 감시의 목적이니까 운현궁을 찍을 때 제일 잘 찍을 것 같아서 한번 물어보니까, 지금 제 사유지례입니다. 덕성여대 평생교육원이기 때문에 지금 촬영허가가 안쪽에서 나지가 않고요. 그리고 도깨비 촬영 명소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쪽에서 촬영을 하러 왔었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저 안에 유치원도 있고 해서 촬영이 안 된다고 합니다. 정말 망할 놈의 코로나. 진짜 여기 노락당에 오면 저 안에 이 특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이제 안에서 봐야 되는데, 들보가 2개예요. 이중들보. 그 이중들보를 만든 건 그만큼 이 건물이 격이 높고 위상이 높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 보이나? 지금은 어두워서 저 촬영할 때 저기다 조명을 켜고 찍어서 다 있었는데, 보면 둘레 1m가 넘는 그 들보에 먹으로 용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용이라는 거는 임금의 절대 권력의 상징이죠. 그래서 함부로 그리면 안 되는데, 여기다 용을 그린 걸 보면 역시 흥선대원군이기 때문에만 가능했던 것이었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노안당, 노락당 모든 건물의 공통인데요, 여기 보면 처마 아래 또 처마, 이거 뭐 겹처마 아니죠? 이게 차양입니다. 차양. 이 운현궁이 정남향이기 때문에 지금도 눈이 부시죠. 여름에 햇볕이 너무 강하면 너무 더우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차양을 만들었는데 덧댄 거죠. 특히 저쪽에 저 막대기를 이렇게 밀면 차양이 더 이렇게 펴지는 구조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남아있는 우리 옛 건물 중에 상당히 흔치 않은 구조라고 하네요. 이 차양이. 흥선대원군의 뭐 조세개혁이라든가 이런 수많은 개혁 정치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상갓집 개소리 들으면서 그 파라코들하고 몰려다니며 서민들 생활 속에 깊숙이 들어가 있을 그때 모티프를 얻은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민의 삶을 그만큼 알았다는 거죠. 모든 이 개혁은 양반에게만 집중됐던 그 권리들을 제한하고 백성을 위하는 그런 사회로 나아가는 방향과 정책이었다고 하네요.
요즘 정말 서민도 아니면서 시즌만 되면, 때만 되면 서민 코스프레 해대는 정치인들 보고 아, 정말 한심하고 신물이 납니다. 신물이 나. 진정 서민을 위한 서민 정치인은 언제 나오는 걸까? 정말 간절합니다. 간절해요. 1호당입니다. 말 그대로 두 분의 노인이 이제 여생을 편안히 보내시라 이런 뜻인데요. 여기는 이제 철저한 금남의 공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완전히 미음자의 그 폐쇄적인 그런 그 모습을 갖고 있고요. 여기는 여성들만의 공간인데 유일하게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남성은 흥선대원군 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뭐 남자건 여자건 아무도 못 들어가는 아쉬운 공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행각이 저쪽 노안당 연회당부터 이 1호당까지를 한 번에 쭉 있는 행각의 구조라고 하는데, 이게 또 조선시대에 남은 건물 중에 아주 독특하게 찾아보기 쉽지 않은 그런 구조의 행각이라고 합니다. 1호당 앞에 운하연지입니다. 워낙 글, 그림, 서예 모든 것에 능했던 흥선대원군이 벼루에 먹을 갈 때 그 연적에 물을 담잖아요. 연적에 물을 담던 그곳이라고 하네요, 여기가. 흥선대원군에 대해서만큼은 역사적 평가가 아주 극명하게 엇갈립니다. 긍정적인 면에서는 조선시대 어떤 임금보다도 가장 개혁적인 정치를 했다는 것. 그렇지만 거기서 왕권 강화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경복궁 중건이라든가 할 때 백성들의 고혈을 짰다는 것과 쇄국 정책뿐만 아니라 또 천주교 탄압, 이렇게 19세기 서구 열강 제국주의의 그 패권의 경쟁 무대가 된 아시아, 이런 국제 정세에 대해서 눈을 감아버린 쇄국주의자, 이런 부정적인 면, 이런 다양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사람이 흥선대원군인데요. 10년 동안 섭정을 하던 흥선대원군은 이제 고종이 성인이 되면서 직접 친정을 하겠다는 말 때문에 이제 권좌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서 역시 권력의 속성, 권력은 부자지간에도 서로 나누지 않는다는, 권력이란 이런 건지 참 씁쓸함까지 느끼게 됩니다. 권좌에서 물러난 흥선대원군은 신변에 큰 변화가 생긴다고 합니다. 아궁이에서 갑자기 폭탄이 터지기도 하고 뭐 살해하러 자객이 들이닥치기도 했다고 하는 정말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흥선대원군은 끊임없이 재기를 노리게 되는 거겠죠. 끊임없이 재기를 노리던 흥선대원군에게도 기회가 다시 찾아옵니다. 1882년 이모군란 때 그 99대 반란이잖아요. 다시 권좌에 오르게 되는데 한 달을 버티지 못했다고 합니다. 청나라가 개입을 해서 흥선대원군이 이제 압송되고 3년간 청나라의 억류가 되게 됩니다. 참 정말 파란만장하죠, 삶이. 다시 소실대문 앞입니다. 3년간 청나라 억류가 끝나고 이곳에 다시 돌아온 흥선대원군은 실질적으로 가택연금 상태에 처하게 된다고 하죠. 그래서 그때 당시 이 문의 모습도 뭐 지금하고 다르다고 합니다. 빗장이 밖에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안에 가둬놓은 거죠. 참 이렇게 흥선대원군은 영욕의 세월을 지낸 것 같습니다. 흥선대원군에 대해서만큼은 역사의 평은 정말 극과 극입니다. 근데 많은 역사학자분들이 그래도 절대 논쟁의 여지가 없는 확실한 사실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흥선대원군은 그 이전에 세도 정치가들하고는 달리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모든 일을 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정치판 그 현실에 대해서도 한번 다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 아닐까요? 너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꼭 구독해 주셔야 돼요, 오늘. 하신 지 오래되셨어요? 아, 예, 감사합니다.